자, 63번이요. 63.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222페이지. 222.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봐요,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렇게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 토지의 을이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 토지를 빌고 여기다 건물을 짓죠, 을이. 그래서 이 건물에다 등기를 하게 되죠? 건물에 등기하게 되면 임차권이 뭐로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죠? 그래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의 소유권이 여기서 병으로 토지의 양수인이죠. 양수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토지 양수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뭐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등기하고 난 다음에 30년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기간이 만료가 돼. 만료. 그 다음에 지상물이 현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아주 중요해요. 채무 불이행이 없으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를 해요. 갱신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갱신을 안 해주죠? 그러면 그때 뭘 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매수가 있죠?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제는 두 번째요. 임대인이죠. 이 임대인이 뭘 한다? 해지 통고. 해지 통고를 한단 말은 이 사람은 갱신해줄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바로 뭘 한다? 즉시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두 가지의 패턴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단 갱신을 청구해야 되고, 이것은 청구권이고 형성권이 아니다 이 말이고, 이 갱신 청구권은 특히 전세권에는 갱신 청구권이 있다 없다. 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판례가 토지 전세권의 경우는 토지 전세권. 그래서 전세권은 원래 없어. 그래서 안 돼요. 그런데 판례가 토지 전세권의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를 인정을 하지만 갱신 청구는 없어. 갱신 청구.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상물이죠? 이 지상물은 첫 번째 무허가 건물.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이어도 된다. 무허가 미등기. 두 번째는요, 임대인의 동의나,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나, 그 다음에 네 번째, 임대인에게 소용 여부나 이런 모든 세 가지를 불문해.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래서 무허가 미등기일지라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상물이 갑의 토지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이런 경우는 이 전체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 부분이 구분 소유가 된다. 구분 소유. 그런 경우는 구분 소유 부분만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청구 앞에 매수가 있죠.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동의가 필요 없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시가는 누가 내야 돼요? 대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요. 임차인은 뭐를 해야 돼요? 목적물을 인도하고 뭐를 해줘야 돼? 등기를 해줘야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고 동시이행. 그 다음에 여기 시가죠. 여기 시가. 이 시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가는 첫 번째 유치권이 안 돼요. 왜요?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신축할 때 드는 신축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거할 때 드는 철거 비용이라든가, 영업이익.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요. 만약에 근저당권이 있다? 이런 근저당권이 있으면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이 있잖아요. 이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이 있어도 가능하다. 여기는 두 가지예요. 근저당권이 있어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피담보 채권이 있다? 이 피담보 채권은 공제한다, 안 한다? 공제하면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채권액을 공제하면 안 돼. 왜요? 우리가 만약에 이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이것을 매수하라고 한다.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한다? 여기에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그때서야 임대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되죠. 그러니까 매매 대금에서 채권액을 공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37번은요. 자,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을의 X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됐죠. 1번 Y 건물이 무허가 건물 출고, 무허가 이런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어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2번 갑의 차임연체 줄고 차임연체를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채무불이행이 되면 두 가지가 안 돼. 하나는 지상물 매수 청구, 하나는 부속물 매수 청구, 두 가지가 안 돼. 그래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을이 제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에 정함이 없죠? 그러면 임대인은 뭘 할 수 있다?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왜요? 을이 지금 누구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 줄고 을이 해지 통고 이꼴 갱신 청구 없이 이 말이죠. 임대인이 해지를 통과하면 갱신 청구 없이 이렇게. 4번은요.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죠. 기간 만료로 소멸해 을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 여기죠. 여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토지를요 병에게 양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상물 매수로 누구한테 청구한다?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병을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5번은요. 갑이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임차인요. 근저당권. 그럼 여러분 근저당권이 있어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피담보 채권이 있다. 책 매매 대금에서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있다라고 하고 옆줄을 긋어서 피담보 채권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 X, 피담보 채권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 X 이렇게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138번은요. 1번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줄고요. 임대인의 동의 줄고요. 임대인의 동의는 뭐냐 써?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요. 여기에 지상물 매수는 임대인의 동의나 경제적 가치 여부나 임대인에게 소용 여부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런 말이죠. 임대인의 동의는 어디에서 따지냐?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따지는 것이에요. 2번은요.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죠. 임차인이 소유권을. 그러면 임차인은 더 이상 지상물의 소유자가 아니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래야지. 알죠? 그 특별한 사정이 뭐예요? 특별한 사정이 뭐야? 줄고 특별한 사정? 임대인의 해지 통고 이 말이잖아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 그래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가 있으면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해지 통고가 없으면 갱신 청구 없이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4번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하죠. 임대인의 해지 통고 줄고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 그럼 맨 끝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번은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철거하기로 하면서 줄고요.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 맨 끝에 무효.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편면적. 그러니까 언제나 무효 그러면 안 돼.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유효가 될 수 있죠. 편면적이니까. 그런데 지금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그것은 무효 이렇게.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자, 139번은요.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하여 Y 건물을 신축하고 줄고요. 보존 등기요.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 토지를 임차해서 Y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 이퀄 임차인 갑은 대항력 취득. 이렇게 보존 등기를 했으니까 임차인 갑은 대항력을 취득했다 이런 말이죠. 1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했으나 임대인 을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갑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앞에 매수니까 형성권이죠. 2번 갑이 몇 기 이상 연체한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 이퀄 채무불이행이에요. 여러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3번은요. 갑의 건물 매수가 적법한 경우, 그렇게 돼 있어요. 건물 매수가 적법한 경우 을의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 부지의 임요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있다 없다? 그럼 반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갑의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한 경우 줄고 거기다가 매매 계약 성립 이 말이죠. 매매 계약 성립 됐죠? 지금 매매 계약 성립했죠? 그럼 매매 계약 성립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를 줘야 되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실행 한 경우 을의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 그럼 어때요?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여기요. 잠깐 얘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누구냐면 지금 임차인이 갑이에요. 임대인이 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 여기하고 다르죠. 지금 여기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지만 여기는요 을이 임대인이고 갑이 임차인이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상매수 청구 행사하죠. 행사하게 되면 여기서요 뭐가 된다? 여기서 동시행 관계가 있죠. 동시행. 알겠죠? 동시행이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의 대금 지급이 있을 때까지 을은 목적물을 인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무슨 관계다? 동시행. 아까 우리 동시행 했는데 그 동시행 관계로 인해서 동시행이 있으면 목적물이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은 적법하죠. 하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사용이익은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점유함으로 인해서 과실을 수취하죠. 그 수취한 과실을 뭘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갑이 Y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다음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죠. 그럼 병이 이제 뭐가 됐다? 소유자가 됐다 이 말이죠.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갑의 토지 임차권은 병에게 이전한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병에게 이전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 한번 봐봐요. 원래 임차권이 이전하긴 하지만 그것은 뭐가 문제가 되냐? 임대차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뭐가 있어야 돼? 임대차가 임차권이 양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지금 을이고 지금 이게 갑이잖아요. 그럼 이거 임차권이죠. 임차권이고 여기 이 건물이 갑일 거죠. 근데 이 건물이 주된 권리고 임차권은 종된 권리예요. 그러면 이 건물이 만약에 이렇게 병한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죠. 이렇게 경매가 됐으니까. 그러면 임차권도 원칙적으로 병한테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차권이 넘어가려면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대항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알겠죠? 그러니까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는 유효하죠. 그런데 유효한데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임차권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권 경매든 뭐든 임차권 자체는 넘어가. 종된 권리니까. 건물이 경매가 되면은 주된 권리인 건물이 경매가 되면 종된 권리 임차권도 같이 넘어가는 건 사실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넘어오는 거 아는데 문제가 뭐예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 없어? 있다 없다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뭐를 못한다? 대항하지는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임차권이 병에 이전은 돼. 옆줄거 써. 뭐라 쓴다? 을에게 대항 X 이 말이에요. 을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번은요. 갑이 을의 동의 없이 토지 임차권과 아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하죠. 원칙적으로 병은 을에게 임차권의 취득으로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4번하고 5번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매매에 있다는 말이나 경매에 있다는 말이랑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을이 봐봐. 여기 봐봐. 여기 갑이 병한테 매매할 수는 있죠. 그런데 임차권으로 뭐를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똑같은 말이 아니까 4번하고 5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내 말 지금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번은 경매고 5번은 매매잖아요. 둘 다 경매할 때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경매도 매매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유상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4번이 조금 지문이 그래서 5번 하나 더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자, 그 다음에 140번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기간에 정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 통고 줄고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줄고 즉시 매수 청구. 2번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나 여기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 여기 효용 여부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불문한다. 행사 요건이다. 틀렸어. 행사 요건이 아니다. 3번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 여봐, 임대인의 동의를 한다? 불문한다. 4번 임대차 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종료 전에 포기하기로 약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슨 규정 위반이다? 편면적 강행 규정. 무효이다. 5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다. 등기 토지 임차권이 등기 줄 것이고 이퀄 대항력이죠. 대항력. 임차인은 토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할 수 있으니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40, 정답 몇 번이죠? 1번이죠? 자, 141번은요.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더 이상 필요 없죠? 채무불이행 그러면 두 가지가 안 돼. 첫 번째 맨 끝에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어요. 옆줄 것도 하나 써. 부속물 매수 청구 X. 채무불이행이 되면 지상물 매수와 부속물 매수 청구가 안 돼요. 알겠죠? 자, 2번은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지상물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행사 동그라미 행사 써 거기다가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 계약 성립이에요.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 계약이 성립을 해버려. 그러니까 임대인은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3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기존 지상물의 철거 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차 지상의 지상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 여기 신축 비용, 철거 비용, 영업이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번 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임대 토지와 제3자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 거기 줄고 임대 토지와 여기 제3자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이다. 그러면 건물 전부의 매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분 소유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다. 임차 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 중 줄고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딱 거기만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맨 끝에 허용 동그라미 허용.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줄 걸어가겠죠 지금?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다 써 밑에다가 건물 전부 매수 청구 X. 건물 전부 매수 청구 X.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5번요 가운데 무허가 건물도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자, 142번은요 142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갑은 건물이 현존하다. 만료 동그라미 지상 건물이 현존 동그라미 현존. 그러면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있다. 2번 갑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채무불이행 알겠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해지되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채무불이행 그러면 두 가지가 안 된다?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가 안 된다. 3번 갑이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 줄고 포기하는 약정. 특별한 사정 줄고
두 번째 특별한 사정, 그 다음 뭐라 쓰냐? 임차인에게 유리, 이 말이죠. 임차인에게 유리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무효. 틀렸죠. 유리해야 유효가 돼. 유리하지 않으면 무효. 그래서 특별한 사정은 임차인에게 유리, 이 말이죠. 4번. 지상 건물이 을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물었잖아. 묻지 않고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두 번 나왔죠? 4번이 정답. 5번. 갑의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을이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여야 OX. 자, 줄고 건물 매수 청구권, 청구권 앞에 매수 동그라미 써 밑에다가 형성권. 뭐라고 써야 돼? 일방적 썼어요? 다시 옆줄 긋고 갑의 동의 X. 을의 동의 X. 을의 동의 X. 갑이 임차인이니까 을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 왜? 일방적이니까. 일방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43. 갑으로부터 2000년 5월 1일에 기간의 약정 없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를 임차한 을은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고, 갑은 2002년 12월 1일 임대차 계약을 뭘 했다? 해지. 그럼 봐봐. 갑이 누구냐? 갑이 누구냐?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그러니까 갑이 계약을 해지했죠? 임대차 계약을 해지. 임대인이. 그럼 1번. 을은 건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고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2번. 을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건물 매수는 갑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OX, X, 거절할 수 있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거절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형성권 안 된다. 자, 3번. 채무불이행.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4번은요, 가운데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 건물을 철거.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어도 줄고,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거기까지 줄고, 맨 끝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알겠죠? 왜요? 건물을 철거한다. 합의는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번은요, 갑의 해지 통고가 있으면, 갑이 누구죠? 임대인이죠. 임대인 해지 통고. 임차인은 을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왜 6개월이냐? 지금 문제를 보면 5월 1일부터 기간의 약정 없이라고 돼 있죠. 문제 첫 번째 줄. 기간의 약정 없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고,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 1개월이죠. 1개월.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